야, 훔쳤지? 경찰 부른다! 직원의 고함에 아이 손이 덜덜 떤다. 죄송해요. 엄마가 아파서. 민우의 목소리가 편의점을 찢는다. 그 순간 문 앞에서 재벌 회장이 얼어붙는다. 저 얼굴은. 회장이 아이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너 이름이 뭐냐? 민우가 울먹이며 올려본다. 저 그냥 배고파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외곽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새벽 5시 반, 겨울 추위가 매서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살 소년 민우가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엄마 수진이 기침을 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기침, 기침. 수진의 기침 소리에 민우가 깼습니다. 숨을 죽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38배 수진은 몇 달째 계속된 기침으로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우유 한 팩을 마신 후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배를 움켜쥐며 참았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학교 갈 준비해야지. 수진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민우가 급히 달려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울 뿐이야. 수진이 민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 되니까. 민우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어 민우는 며칠째 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세탁할 여유도 없어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학교에서 급식 많이 먹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그리고 오늘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해.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당부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민우는 밝게 대답했지만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불안했습니다. 집을 나선 민우는 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버스비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진열장 안에 삼각김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참치마요 하나 주세요. 한 아이가 1,000원을 내며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1,000원이 없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것만 있어도. 민우가 배를 움켜쥐며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민우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그 자리였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었어? 옆자리 친구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민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계란말이 해줬는데 너무 많아서 못 다 먹었어. 하나 줄까? 준호가 도시락을 열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배불러. 민우는 침을 삼키며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나 혼자 다 먹을게.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교시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집에 전기가 끊어져서 숙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숙제 어디 있니? 죄송해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평소에 성실한 민우가 어떻게. 집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제가 깜빡한 거예요. 민우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 일찍 가서 줄을 섰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김치찌개랑 불고기예요. 급식 당번이 대답했습니다. 와, 오늘 좋네. 다른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민우는 급식을 받으며 조금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먹네. 급식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맛있어서요. 민우는 부끄러웠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서 민우는 급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민우야, 우리랑 같이 앉아서 먹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해. 사실은 친구들과 있으면 자신의 상황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한도그룹 본사 72층 최고층 회장실에서 한용석이 점심도 거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비서 차상민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식욕이 없네. 용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12년 전 아들 지훈과 며느리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혼란 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지금쯤 12살이겠지. 용석은 매일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생겼을지, 어디서 살고 있을지. 지훈아, 미안하다.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며칠 후 민우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진의 기침이 심해져 며칠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진이 힘없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걱정될까봐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던 민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무 배고파. 민우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만 있어도. 민우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점원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산대가 비었습니다. 민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동문에서 인사 멘트가 나왔지만 점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빵 코너로 갔습니다. 가장 저렴한 단팥빵이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지만 훔치는 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심해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단팥빵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우가 빵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 뭐 하는 거야? 창고에서 나온 점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우가 깜짝 놀라 손에서 빵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지금 훔치려던 거 다 봤어. 점원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도둑질이 죄송한 걸로 끝나? 저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나이가 어린다고 봐주는 줄 알아? 점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며칠째 못 먹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마. 요즘 애들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우가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어지러워서 그럼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든지 왜 남의 물건을 훔쳐? 점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용석 회장이었습니다. 용석은 오늘 우연히 이 동네에 시차를 나왔다가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 아이. 용석의 눈이 민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을 본 순간 용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눈, 저 입술 모양. 용석은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점원과 민우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 부를 거야.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석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점원이 용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품격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걸렸어요. 훔치려고? 용석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석은 민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2년 전 잃어버린 손자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짜리 물건인가요? 용석이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800원짜리 빵이요.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요? 점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픈 모양이니까요. 용석이 지갑을 꺼내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아이에게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석의 단호한 말에 점원이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후 용석과 민우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용석은 민우에게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자, 먹어보렴. 감사합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빵 포장을 뜯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용석이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작은 입으로 조금씩 빵을 먹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너무 맛있어요.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용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우예요. 김민우. 나이는 몇 살이니? 12살이요. 용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이 찾던 손자와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니? 민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만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용석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얼굴도 못 봤구나. 네. 사진도 없어요. 민우가 아쉬워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서 다 버리셨대요. 용석은 민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 모양, 입술선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들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을 아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별로 얘기 안 해주세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니? 안.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한이라는 성을 들은 순간 용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한지훈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민우가 깜짝 놀라며 용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용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엄마가 잠꼬대할 때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잠꼬대로? 네. 지훈아, 미안해 이런 말씀을.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손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아시는 거예요? 민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용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용석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미안해요. 민우가 부끄러워하며 배를 감쌌습니다. 빵 다 먹었는데도 배고프니?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아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용석이 일어섰습니다. 아저씨가 밥 사줄게. 뭐가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민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패가 아니야. 아저씨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용석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라서야. 그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어디 있었어? 수진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학교는 왜 안 갔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엄마,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아픈데. 내가 안 보여서. 너무 걱정돼서. 수진이 용석을 발견하고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저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용석이 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우리 민우한테 왜 이래요?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왜 접근해요?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오해가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진이 민우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도 없습니다. 용석이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난한 애들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조용해, 민우야. 속으면 안 돼. 수진이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진이 민우를 데리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 후 용석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손자일까? 용석은 차로 돌아가 비서 차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김민우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김민우요? 12살, 어머니는 김수진.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용석이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출생기록, 가족관계, 모든 것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용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DNA 검사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DNA 검사요? 혹시 그 아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민우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도와준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았는데. 민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수진이 민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더욱.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아니야, 민우야. 절대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용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차상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우, 2012년 3월 15일생. 아버지 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지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훈은 2012년 2월 28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우가 태어나기 보름 전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김수진은 당시 미혼모였고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럼 민우는 네,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용석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내 손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용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용석은 민우가 사는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우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용석은 민우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건물에 김수진 씨가 사시는지. 3층에 사세요. 그런데 요즘 집세 밀려서. 관리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집세를 밀리고 있다고요? 네, 몇 달째.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이도 어린데 참 안 됐어요. 용석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용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몇 달치나 밀렸습니까? 3개월이요. 용석은 망설임 없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치도 미리 내겠습니다. 관리소장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익명으로 해주세요. 용석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훈의 집에는 관리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집세. 어떤 분이 대신 내주셨어요. 네. 누가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하셨는데 몇 달치를 미리 내주셨어요. 그럴 리가. 누가 우리를.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민우는 혹시 어제 만났던 그 아저씨일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용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제대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무작정 찾아가시면 더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서 차상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내 손자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용석은 민우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용석이 불렀습니다. 민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민우야. 용석이 다가갔습니다. 민우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저 아저씨 누구야? 부자 같아 보이는데? 혹시 민우 할아버지?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이야. 민우야, 잠깐 이야기할까? 용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조금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우가 망설이는 사이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친구들이 떠나고 민우와 용석이 둘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아저씨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괜찮아요. 저희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계속 아프신데.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민우야, 아저씨를 믿어봐. 용석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실 아저씨가 너랑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어. 특별한 관계요? 응.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야.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또 우리 민우한테 왔어. 수진이 용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왜 이래요?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이한테 계속 접근하면서. 수진이 민우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부자면 다해요. 가난한 사람들 갖고 놀아요. 정말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가 뭐예요? 우리 민우 학교까지 와서.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괴롭히나? 요즘 그런 일 많다더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에 수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인,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수진이 용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절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요. 민우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우야, 속으면 안 돼. 정말이에요, 엄마.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세상에 공짜로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 민우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도움 안 받고도 살 수 있어. 용석은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인, 제가 민우와 특별한 관계라면. 특별한 관계?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제 손자일 수도 있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지훈. 그 이름 기억나시죠? 수진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아버지와 제가 관계가 있을 수도.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진짜 지훈이 아버지라면 왜 지금 나타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용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굶어서 쓰러질 때도, 제가 아파서 죽을 뻔할 때도 어디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부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가자, 민우야.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날 밤 용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용석은 비서 차상민을 불렀습니다. 상민 씨, 한지훈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이가 어떻게 김수진을 만났는지, 왜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용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겠어요. 다음 날 차상민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무엇을 찾았습니까? 한지훈 씨가 회장님과 갈등을 빚은 후 가출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갈등이라니? 2011년 말 지훈 씨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아, 용석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 경험을 더 쌓아야 해.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아직은 시기상조야.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훈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후 지훈 씨가 집을 나가셨고 김수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차상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내 때문에 집을 나간 거였구나. 용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내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지훈이를 밀어냈고 그 결과 용석은 책상 위에 지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오후 용석은 다시 민훈의 동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용석은 민우가 집에 들어간 후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김수진 씨 아세요? 아, 민우 엄마요? 알죠. 약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네, 기침이 심해서 몇 번 오셨어요. 근데 비싼 약은 못 사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됐어요. 아이도 어린데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신다고 하시고. 용석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제가 약값을 대신 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요. 용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김수진 씨가 오시면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약사가 놀라며 돈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훈의 집에서는 수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기침만 좀. 수진이 말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돈이 없어. 그래도 가야 해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민우는 수진을 부축해서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기침을 계속하시고 피도 토했어요. 의사가 수진을 진찰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졌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요? 비용은?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상의하죠.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후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용석은 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모자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석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김수진이라는 분 입원하셨나요? 네, 301호에 계세요. 용석이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병실 밖 의자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고개를 들어 용석을 봤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어떠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민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용석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아저씨가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 몰래 도와드릴 수도 있어. 용석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 치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용석이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충분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우가 병상 옆에서 밤을 새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깨어나셨어요. 민우가 기뻐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피 토하셔서.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그건 일단 치료받고 생각해요. 민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용석이 모든 비용을 처리했지만 민우는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우리가 낼 수 없는 돈인데. 수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보호자요? 누가?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곧 용석이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서 왔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수진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민우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민우야, 저 사람 때문에 병원비 낸 거야? 그게, 그렇지? 돈으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거지?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부인, 민우가 제 손자라면. 손자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나 있어서 그런 소리예요? 용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 란에 한지훈이라고 되어 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훈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용석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지훈의 아버지는 한용석. 바로 저입니다. 수진이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해도 됩니다. 용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제 손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요?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민우야. 그럼 확실해질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훈이는 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당신 아들이었다면 왜 가족 얘기를 안 했어요? 용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훈이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요? 제가 지훈이의 의견을 무시했고 결국 지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용석이 고백했습니다. 그 후 지훈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그래서 지훈이가 저한테 가족 얘기를 안 한 거였군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그건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면 뭐해요? 12년 늦었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병실에 한도그룹 회장님이 계신다는데? 정말요? 한용석 회장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도그룹 회장님이라고요? 수진이 놀라며 용석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한도그룹 회장 한용석입니다. 수진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말 네, 민우는 재벌가의 손자가 맞습니다. 용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민우가 제 소중한 손자라는 겁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도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서 민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민우가 용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용석이 안경을 쓰고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야 해. 먼저, 알겠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수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수진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민우가 식탁으로 뛰어갔습니다. 천천히 와, 민우야. 용석이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요리하신 건 정말 맛있어요. 용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집밥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민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민우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친구들이 알아? 네, 뉴스에서 봤대요. 한도그룹 회장님이라고. 민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용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저도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민우가 용석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요. 우리 민우. 수진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안 아프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해. 수진이 용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나타난 저를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누구예요? 민우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야. 용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와, 저랑 닮았네요. 그래, 정말 많이 닮았어. 용석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웃을 때는 지훈이와 똑같아.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용석이 대답했습니다. 너처럼 말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 용석이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빠를 사랑하셨죠? 물론이지. 지금도 사랑해. 그럼 저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의 순수한 질문에 용석과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민우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용석이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민우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용석이 수진과 민우를 함께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마. 와, 정말요? 민우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이런 좋은 사람을 민우 아빠로 보내줘서. 용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아, 이제야 내 아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했고 고마웠다. 그렇게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을 이겨낸 민우, 아픈 몸으로도 아들을 키워낸 수진, 그리고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은 용석.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